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 위에 놓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더욱 환히 빛나게 하는 검은 벨벳이 된다. 고난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다. 수치와 모멸의 대상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참 값진 고백이죠.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이런 마음가짐을 되새기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녀야 할까요? 그 힘들죠? 예. 나무를 보면은 계곡에서 크게 자라고 네.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나무가 예. 자라질 못하고 예. 구부러지고 그런 예. 경향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참 훌륭한 인물은 고난과 시련 겪고 그것을 잘 극복했으면은 앞으로 그 양반이 크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온실에서 아주 곱게 자란 사람들은 시련이 닥쳐오면은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예. 우울증도 걸리고 또 자살도 하고 포기하는 적이 많이 있는데 사실 2차 대전 겪고 1차 대전 겪고 정말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렵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많은 민족들이 예. 그런 데서 영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련, 고난 이걸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정말 신앙을 가지고 네. 믿음 안에서 극복해 나간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고난, 시련, 역경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견뎌내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뭐 입시에 한번 떨어졌다.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예.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얘기하기를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네. 마라.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견뎌내면은 롱펠로가 한 얘기처럼 네. 구름 뒤에 햇빛은 비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 거치면은 햇빛이 네. 밝게 비치게 될 거예요. 예. 그때까지 인내하면 되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새누리당의 이상일 국회의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중앙일보를 24년 있었다고요? 네네, 25년 가량 했어요. 오래 계셨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30대 중반 같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굉장히 어려 보여요. 네, 1961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이제 55세가 됐어요. 정말 젊어 보이시는데요.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아니 머리는 물 안 들이고. 네, 아직 안 드렸습니다. 야, 참 우리 큰 아들이 61년생인데. 아,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걔는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저 나하고 형제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럼 저기 중앙일보에 계시면서 네. 주로 다뤘던 저기가 뭐예요? 뭐 논설위원도 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저는 어떻게 시작부터 정치부 기자를 쭉 해서 중간에 이제 지망을 해서 사회부 기자 1년 하고 국제부 기자 1년 하고 나중에 정치부 계속 하다가 워싱턴 특파원 3년 6개월 빼고는 전부 정치부 기자를 예. 그 이제 거긴 대기자도 있더라고. 예, 저희 김영희 대기자님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게요. 저보다 많은 선배들이 대기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고 거기 회장 되시는 홍석현 회장님이 인품이 좋으시고 예, 예. 저희 또 극동방송도 많이 아껴주시고 네, 네. 그 저는 이제 신문 세 개를 우리 집에서 보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근데 방송국에 오면 뭐 영자 신문도 있고 또 경제신문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수원서 서울을 출근하면서 이제 그 신문 세 개를 뒤져보면서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는데 그 중앙일보 하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네, 네.
정치 쪽이 가장 세다고 봐요? 사회 쪽이 세다고 봐요? 과거에 우리 중앙일보 하면 죄송합니다. 입버릇처럼 자꾸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럼. 그런데 그 경제가 아주 센 신문 이제 이렇게 돼 있었고 또 정치도 굉장히 강했고 사회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 조금 문화가 이제 조선 동안은 역사가 중앙보다 오래됐고 또 이 굉장히 과거부터 쭉 해오면서 일종의 그 기자 정신이 있는데요. 중앙일보가 생기면서 이 언론계에 과거에는 참 이 봉급도 좀 열악했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생활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급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중앙일보가 탄생하면서 월급도 서로 많이 올라가고 중앙일보는 기자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굉장히 좀 젠틀하게 취재를 해라 이래서 중앙일보 기자의 문화는 상대적으로 좀 신사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저 회장이 신사적이니까 굉장히 그러니 참 교양도 있고 네. 사람들 대하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에 왜 입문을 했습니까? 예, 2012년 3월인데요. 4월 총선 앞두고 갑자기 새누리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는데 대변인으로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2006년 1월에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가는데 지금 대통령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께서 환송 오찬을 이제 해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시다가 말미에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한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워싱턴 특파원 가지 말고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꿈이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그래서 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하고 뿌리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녀와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또 갑자기 그런 저희가 와서 며칠 고민하다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는 그렇죠. 해고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자 하다가 네, 사모한테 말해요. 네, 여보 나 정치로 들어갈게. 네. 반응이 어때요? 네. 처음에 제 집사람도 중앙일보 기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기자로서는 앞날이 나름대로 좀 보이는데 안정적이고 하는데 정치인으로 가서 나중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또 제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또 시어머니를 보기도 했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저로서는 그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셨는데 이게 두 번째 또 부르는 상황인데 또 거절하기도 좀 곤란한 점이 있었고 제 스스로 이번 2012년 이번 총선 그리고 12월에 있을 이 대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앞날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저도 새누리당 쪽에 힘을 보태는 게 좀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네. 그런데 진로 바꾸셨는데 말이에요. 네. 일단 들어가 보니까 잘 왔다. 내가 괜히 왔다. 그런 후회는 없습니까? 후회하는 때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선거 치를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선거를 치렀는데 대변인은 참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대변인이 실수하면 당 전체가 욕을 먹고 또 후보께 누를 끼치고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총선 또 경선이 있었거든요. 경선 그때 박근혜 후보 캠프 대변인 했는데요. 또 대선 대변인 하면서 겪은 선거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또 네네. 국회의원 선거가 되죠?
지금 뭐 포기할 생각은 없죠, 국회의원.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새누리당의 이상일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인 아버지 얘기하셨고 또 정치부 기자 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는데 그것이 정치 생활에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제 아버지는 국회의원 하셨고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낙선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에 어렸을 때 집에서 밥 먹고 친구 집에 가면 또 뭐 그쪽에 어르신들이 밥을 주시면 배부르다고 사양을 못 하고요. 밥을 옛날에 시골엔 고봉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먹고 좀 더 주십시오 해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이렇게 해야 아버지 표가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 어린 생각에도 이랬는데 정치부 기자 또 하면서 1988년부터 국회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뭐 생리도 어느 정도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참 정치에 많은 고질병도 있고 또 정치의 영역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막상 정치인이 돼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아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데요. 네. 그거는 본인이 좋아서 그리 갔습니까? 당에서 그리 가라고 그래서 그리 갔습니까? 일단은 그 상임위원회하고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진 의원님들은 제일 선호하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에서 16분이 거기에 있는데요. 경쟁률이 한 60명쯤 지망을 해가지고 치열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운 좋게 됐는데요. 그래? 네. 왜냐하면 지역 관리하려면 교육, 문화, 체육, 관광이 다 있으니까요. 네. 지역 활동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저 요새 한참 대두되는 네. 연말 정산 네. 이게 왜 저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참 저도 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정치권이 사전에 면밀하게 이걸 살피지 못한 거 그건 뭐 누구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정부하고 여당이 부랴부랴해서 5월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보기엔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공무원들께서 뭐 행정을 섬세히 좀 더 살펴서 이렇게 기본 틀을 짜주고 또 정치권은 그걸 보다 더 철저히 따져봐서 그 입법할 때 해줘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정치권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는 물론이지만 네. 원내 대표가 네. 뭐라고 신문에 얘기가 나온 거 하니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다 진다. 굉장히 그럼 국회의원들도 네.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지역에서 이제 민심을 접하니까 이분들이 이 큰일 났다, 이 아우성을 이제 치게 되니까 당 지도부가 결국 움직이고 정부도 뭐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이 다 통과됐는데 그래서 뭐 내년부터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했다가 뭐 이 민심이 이게 녹록치 않으니까 심상치 않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늦었지만 그런 판단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느 부서에서 국회는 안 할 거고 정부 네. 국세청에서 했는지 네. 네. 뭐 경제부에서 했는지 이걸 사전에 검토해서 이런 걸 이렇게 내놓으면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저기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될 텐데 네. 연말 정산 난 우리 직원들한테 자네 좀 혜택이 가르게 아유 전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더라고. 네네. 대부분 요번에는 다 토해내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답변하는 게 적게 걷어갔기 때문에 뭐 적게 환불 받는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늘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요. 연말 13월에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그런 거로 다 생각을 했고 저도 기자 시절에 그 연말 정산하고 나면 늘 환급 받는 게 많아서 네. 새롭게 또 월급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물론 정부 설명도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민심이 이렇게 분노할 거라고 미리 생각 못했던 거 그건 큰 불찰인 것 같고 저희 정치권 마찬가지고요.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등등이 이제 이 안을 짜서 결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조세 소위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뤄지고 또 전체의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심각성을 다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거 큰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저께 9시 뉴스를 뭐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요새 이제 뭐 유치원하고 또 예, 네. 보육 시설에 시설에서. 대해서 네. 이 네, 어린이 폭행. 어린이 네. 폭행. 이게 감안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나더러 뭐라 그러는 거 하니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이 다 저렇지 않지 않냐. 좋은 데도 있을 텐데 그렇죠. 왜 예. 언론에서 좋은 것도 좀 내놓고 네. 나쁜 것도 좀 내놓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나쁜 것만 내놓으니까 예. 어린이집은 다 저럴 거라고 예. 국민들이 근데 저런 걸 문화 수석인데 그쪽 네. 소속인데 네, 한번 언론계에다가 네, 네. 이퀄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나쁜 거를 보도하면은 네, 네. 좋은 것도 좀 보도를 해줘라. 네. 그래 국민들이 판단력이 있어야지. 네. 무조건 이제 옛날에는 요 얼마 전까지는 군대의 폭행에 대해서 그냥 계속 도배를 해놨다가 네. 그건 지금도 사라지고 네.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 저게 폭행. 가는데 네. 어린이집이 수십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다가 저렇진 않을 텐데 네, 우리도 유치원을 해보면서 우리 유치원 선생들은 절대 폭행이나 폭언을 안 할 텐데 네. 왜 그런 거 어디 좀 보도 좀 안 해주나.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사모님께서 저희 언론계 입장에서 뼈아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네. 언론계가 과거에는 미담 기사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두들기는데 너무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막 다 네,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네. 신뢰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한데 그런 관점에서 언론계도 좀 한번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말씀을 잘 전달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판단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지 그냥 무조건 네. 군대가 다 저렇다, 어린이집이 다 저렇다, 교회가 다 저렇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매도를 하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글리 국민들만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이거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번 의원 대여섯 사람이 네네. 아마 항의성을 언론계에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저도 좀 억울한 점이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물론 뭐 의원님들 중에 부실하게 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그런데 이제 뭐 언론이 그런 걸 핀포인트 해가지고 부실 국감이다, 맹탕 국감이다, 호통 국감이다 막 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결국 국감 무용론까지 얘기하는데 진짜 의원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 준비 뭐 철두철미하게 하고 행정부가 감추려고 했던 거 다 들춰내서 지적하면서 개선시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감 무용론이 제기가 돼서 그게 막상 실천이 돼서 국감이 없어지면 행정부는 행복해지지만 국민은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또 활동은 또 평가를 좀 해주고 비판적으로 뭐 지적할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런 그 저기 하나는 좀 없어지든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청문회 해놓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 예수님이 와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청문회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미국의 청문회 이렇게 보면 미국은 굉장히 정책적인 접근을 청문회. 많이 하고 사전에 이제 인사를 지명할 때 뭐 도덕성이나 이런 건 굉장히 철저히 검증해서 그걸 통과한 분들을 이렇게 지명하니까 청문회는 사실은 도덕성 검증보다는 그분의 비전이나 정책 검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 그 청문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진지하고 그래서 아주 어쩔 때는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입장이 있으니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건전한 이 토론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람 흠집내기 때리기로 너무 가버리니까. 그러게 그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왜? 지방 망신 다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또 뭐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그런 게 다 나오고 네, 네.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이 조금 이제 좀
성숙해야 되지 않나. 네. 정치를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장관 하나 뽑는 것도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장관 뽑기도 힘들고 네. 또 낙마되면 그 가족 단체 네. 망신이고 네. 괜히 선한 사람 갖다 올려놨다가 네. 그 사람 아주 패가 망신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네. 전국 11개 지사 라디오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2번이나 되셨어요. 네, 네, 참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NGO 모니터 네. 단위 네. 선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잘한다고 합니까? 그 이제 제가 속한 상임위와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10시에 시작하면 딱 이미 입장에서 모니터단 요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수 변경에서 자정 넘어서 끝날 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이상일 의원이 몇 시에 잠시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다 전부 체크하고요. 질의 내용을 또 뭐 그 모니터단에 속한 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면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 받기는 진짜 어려운 상인데요. 뭐 그 2013년, 14년 받았는데 2012년은 제가 부실하게 했습니다. 대변인으로서 선거 활동하느라고 국감 뭐 그냥 가서 제 질의만 잠깐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출석도 중요하고 또 질의 내용도 중요하고 그 질의가 언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까지 다 따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거는 많이 못하고 주로 이제 중앙행정부의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활동은 국회의원들의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활동이고요. 그 국감 20일간의 활동을 통해서 행정부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도 하고 그래서 입법부의 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셈인데 행정부도 국감에서 지적되는 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많이 또 고치고 개선하고 해서 굉장히 저는 그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문화, 관광, 교육 거기에 상임위원으로 가 네. 계신데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말이에요. 네. 뭐 대통령께서 국장하고 과장을 네. 문광부에 뭐 저기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장관이 잘못해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과연 그 거기에 인사권 과장 국장 정도는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저는 뭐 장관이 행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관도 뭐 국회에서 여러 차례 그 이제 그런 본인이 행사한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아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 의원님 상임위에서 네네. 다뤘겠죠. 네네네.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야당 의원님들도 상당히 질의를 좀 비판적으로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할 텐데 네네.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게 신문에 계속 보도되는데 네. 준비는 잘 돼가지고 잘 치를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조직이 소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도 그쪽 상임이고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최근에도 제가 조직위 관계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분발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우리 민족의 DNA가 뭘 하면은 딱 단결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하니까 물론 그게 빨리 하다 보면 미흡함이 또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뭐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한다 이런 적인데 현재까지 진행된 거로는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성공됐으면은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적인데 거기 이제 인구도 없고 네네. 어차피 수도권에서 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제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 입장료도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아마 생각해서 네네. 아유 뭐 그거 하나 벌어 그만한 돈을 내고 거기 가냐? 네.
거리도 멀고 네. 그래 이런 거를 다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뭐 분산 개최론도 나오고 그러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경기장을 짓고 이렇게 이제 올림픽 치르고 나서 그 활용 문제도 중요한 네. 문제거든요. 특히 뭐 인천 아시안 게임도 벌써 적자가 얼마다 이러는데 최대한 이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시 오브 재팬이라고 아, 네. 국제적으로 표기되어 있던 동해를 이스트 씨. 예. 네, 네. 이스트 시 오브 코리아로 바꾸자고 네. 제안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 동해를 네. 이스트 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당연히 뭐 알죠. 그러나 외국인이 듣는다면 이스트 씨 어느 나라의 동해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건 이건 상식적인 예. 질문이어서 저는 일본이 씨 오브 재팬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네. 그럴 때 저는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로 써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도 듣자마자 한국의 동해구나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여러 차례 질의하고 또 심지어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님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총리님 답변이 사실 좀 한심합니다. 제가 그게 외교부에서 써준 대로 저는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트 C라고 많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이름을 바꾸면 뭐 혼란이 생긴다 이 논리인데요. 아무리 많이 외국에 알렸어도 저는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라고 한 번만 하면 금방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까지 네. 이거 가지고 네. 싸울 네.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혼란이 온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스트 C를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로 바꾸는데 무슨 혼란이 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외교부 입장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를 붙이면 저기는 씨 오브 재팬인데 또 한일 간에 무슨 국가 간 충돌 이래서 외교적인 마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자존감이랄까 우리의 영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트 씨 오브 코리아로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솔직 담백한 목사님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즐겨 듣고 있는 신은숙입니다. 작년에 방송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국회의원님과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송정미 찬양 사역님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14년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목사님을 처음 배웠고 동년 방송국에서 또 보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촌에서 태어나 숱한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선하시고 신실하셨습니다. 게다가 방송국 생방송을 늦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쪽에서 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 편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요. 톡톡히 뛰는 목사님의 방송 진행 잘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올해 표어처럼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더욱더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은숙 드림. 네. 아마 500회에 왔었던 네, 특집 모양이죠. 공개방송 때 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 애청해 주시고요. 극동방송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은숙 성도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극동방송 어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일 의원님. 네. 이제 이따금씩 이 방송국에 군 부대 위문 좀 해달라고 이제 종종 연락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K-팝이나 소녀시대나 뭘 좀 교섭을 해보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떠한 무슨 뭐 자유경제 체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통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등록금도 더 받을 수 없고 덜 받을 수 없고 다 지정해놓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들쑥달쑥하니까 어떤 사람은 혼자 나와도 1,00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 6이 나와도 500만 원이 물론 다 자기네들 에이전트가 있겠죠. 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네. 이런 걸 어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네. 가이드라인. 예.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장병들한테 갈 때는 이쁜 여자들이 가서 노래해주면 아가 그러고 네. 뭐 노인 하나 가서 노래 한 번 하면 뭐 든단 둥 만원 둥 하는데 네. 그럼 어차피 위로해주러 가려면은 전방이고 후방이고 부대에 그래도 미모에 있는 뭐 여성 그룹을 데려간다. 네. 그리고 뭐 또 독창이나 노인 애들이 나가도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달래니까 우리 NGO 같은 데서는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서 두 손을 꼭 부르고 준다는 게 아깝고 요새는 뭐 재능 기부도 있다는데 네, 네. 문광부에서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왜 저 영화 같은데 코타 다 하고 기준하면서 이런 건 왜 기준을 안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실 재능 기부가 제일 참 그게 그 감동적이고 바람직한데. 근데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획사에서 기획사에서 매니저. 안 된다. 예,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용인에서 현재 그 스타 연예인 농구대를 제가 유치해서 지난주에 열고 어제 열고 3월까지 10번 엽니다. 매주 목요일 주로 목요일 날. 근데 그분들을 이제 입장료 안 받고요.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분들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니까 하겠지만 그 쟁쟁한 연예인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 열광하고 있는데요. 전부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하고 그건 있는 이제 우연히 의원님이 초청하니까 이거 안 하면 또 얻어맞겠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NGO들이 아, 초청을 해서 네네. 건전한 네. 뭐 장애인들한테 간다든지 네, 노인 시설에 간다든지 네, 군인들한테 간다든지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차지하니까 기획사에서 네. 그래서 그 기획사 하는 사람들은 뭐 엄청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뭐 굉장히 부자인 분들 그러게.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네, 네. 그 범위 내에서는 해주는 게 좋겠다. 네, 한번 연구를 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과제를 많이 안고 가십니다, 네. 의원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상일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 의정 활동 충실히 성실하게 하는 거에 의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활동할 생각이고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거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청양의 해를 맞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또 행운이 가득하길 빌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자녀는 몇 분이나? 예, 아들, 딸 뭐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예. 걔들은 지금 학교를 용인에서 다닙니까? 이제 대학을 아들 아이는 미국에서 대학을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제 미국에 대학 들어가서 아, 참 나는 아직 가장 국민학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가서 대학에 다니고 군대 갔다 왔고요. 아들은 아직 못 갔습니다. 대학은 지금 진학을 공대생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야죠. 네, 군대 가야 됩니다. 왜냐하냐 우리 장손이 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국군에 들어갔는데 걔 이제 안 가도 되는데 지 엄마가 뭐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너 왜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다 와야 우리 아버지가 장관을 합니다 그러더라고. 네. 왜냐하면 다 그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네네. 야, 너희 아버지 장관 안 되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그래도 갔다 왔어요. 네네. 남수단까지 갔다 왔어요. 네. 6개월. 네. 아주 갔다 와서 애가 의젓하고 또 한국에 태어난 게 남수단 같은 데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굉장히 한국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네. 네. 그 중앙일보에서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인터뷰한 기사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 자녀들 엄하게 키우셨다고. 네. 그래서 애들 뭐 이제 헌혈하니까 말 잘 듣고 순종해야 인정받으니까 엄하게 키웠죠. 네. 매도 많이 맞고. 네. 저도 그렇게 자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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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재선되기를 기도할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